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 경제에 들어서고 그러는데, 소련이 한번 붕괴가 됐었죠. 이제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1991년도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 볼게요. 1991년도 12월 25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의 붕괴가 시작되는 날이 1991년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해요. 이때 뭐냐면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이라고 핵무기 발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다 포함한 이런 러시아 대통령의 전권을 보리스 엘친한테 승계를 합니다. 대통령이. 자, 고르바초프가 이제 어떤 대통령이냐면은, 일단은 고르바초프가 첫 목표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소련의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어요. 야, 소련은 경제를 좀 부흥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좀 우리 소련을 좀 잘 살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시행했던 경제 정책이 뭐냐면,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 있어. 민간 기업이 자동차 지금 이렇게 찍어내는 기업이, 테슬라가 국가가 몇 대만 찍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근데 국가가 다 개입해. 야, 이번 연도에는 자동차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100대만 찍어. 옆에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어. 야, 신발 200개만 만들어. 옆에 빵 공장이 있네. 파리바게뜨 이렇게 그 공장 찍어내. 500개만 만들어. 생산량까지 다 정해줘. 일일이. 국가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다 개개인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물건이 몇 개 이렇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했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임금은 얼마고 요거는 얼마고 다 정해줘. 일일이. 나라가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일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 요렇게 주고. 이론상으로는 너무 효율적이죠. 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야. 러시아가 잘 살았을 때 원유를 미친듯이 팔아. 천연가스 강대국일 때. 그러면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서 남들은 미국은 100만원을 벌 때 러시아는 500만원을 벌어. 그럼 500만원을 갖고 다 여러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겠죠. 많이 받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7남매, 8남매 이렇게 많이 있죠. 가족들이랑 형제들이.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논리예요. 왜? 정부에서 버는 만큼 다 이렇게 논아줘. 많이. 그럼 지금이랑 정반대죠. 옛날에는 하나라도 더 나야지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100만원 줄 거 2명 나면 200만원 주고. 왜? 서로 이렇게 논아 가지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를 낳고 그러면 저출산이 지금 더 떠오르고 있죠. 애를 낳으면 손해야. 학비라던가 교육비며 뭐며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기본 1억 원 잡고 시작하죠. 애기 낳으면. 이게 신용화폐 제도랑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1980년대 70년대 그때랑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 효율적이야. 공정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항상 수요를 못 따라가. 그때 어땠냐면은 소련에서 차를 사려고 몇 년을 대기했다고 합니다. 차를 사려면 몇 년을 대기해야 돼. 왜? 정해진 양이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정해줘. 내가 지금 당장 추워가지고 코트를 사러 갔어. 옷 판매하는 거기에. 나라에서 못 팔게 했습니다. 코트나 겨울 부츠를 사려고 하는데 몇 시간씩 줄을 서도 못 사. 그리고 막상 내 차례가 됐는데 이제 남았어. 물건이 사이즈가 안 맞네. 못 사.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소련 사람들은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래요. 공동부유, 공동분배. 우리 중국에서 뭐 했어요 지금? 작년에? 공동부유 그렇게 외쳐댔죠.
자, 그리고 소련이 그때 어떤 그 경쟁을 붙었냐면 미국이랑 경쟁을 붙었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이거를 경쟁을 했네? 이게 뭘까? 소련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 지구 궤도에 인류를 보낸 게 소련이 처음이었죠. 우주 탐사, 군비 경쟁. 뒤집어지게 서로 경쟁을 했어. 지금도 우크라이나만 넣으면은 미국, 유럽의 미국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뭐 뛰어넘는다, 뭐 한다. 중국보다 더 야망이 큰 게 러시아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미국이랑 이렇게 싸워. 우주 탐사에 돈도 쏟아 부어야 되고, 군비 경쟁도 해야 되고, 무기도 막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막 다 보유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어마무시, 천문학적인 돈이 다 들어갔겠죠. 자, 그렇게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근데 시민들은 불만이 너무너무 생겨. 막 너무 짜증이 나. 내가 빵을 먹고 싶은데 빵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추워 죽겠는데 코트도 못 입고. 그러다가 1980년대 원유 공급 가행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500달러를 벌어들였으면 러시아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300달러, 200달러 벌어들이는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동 분배니까 벌어들이는, 나눠주는 뭐 돈이라던가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겠죠. 국민들 일어납니다. 승질 나지. 자, 1991년도 고르바초프랑 러시아 초대 대통령 옐친이 15개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 연방을 구상을 해요. 15개국으로 쪼개가지고 우리랑 이렇게 연방 이런 뭐라 그럴까? 뭐 우방국가, 뭐 동맹국가 뭐 이런 식으로 연방을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연방의 핵심이 누구였을까? 우크라이나였지.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었던 게 있어. 뭐를 많이 갖고 있었을까? 소련 시절에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한 1800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련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또 과학자들이라던가 이런 미사일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첨단 과학이나 이런 뛰어난 애들이 다 우크라이나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개발이 많이 됐었고, 또 거기에서 또 배치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막 1800개 핵탄도 미사일, 막 핵 같은 이런 것들, 어마무시한 이런 무기들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어, 지금. 그래서 국민 투표 했는데 90% 이상 나왔고, 우크라이나 연방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했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독립을 하는 독립하는 거를 싫어하는 국가가 있었어. 2개 국가. 누가 있었을까? 첫째, 러시아.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 우크라이나는 우리 건데 지네가 독립을 해? 근데 나머지 한 국가도 너무 싫어했어. 누가 있을까? 이재희님, 미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독립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 그때 우리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허버트 워커 부시라고 소련 막 언급을 했었는데, 야, 너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은 우리 경제적 지원이고 뭐고 뭐 군사적 지원이고 일절 지원 안 해줄 거다. 독립하면 안 된대. 방구석 사무라이님, 핵무기. 그때 당시에 중국, 프랑스, 영국 거의 한 3번째 핵 보유국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러시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 1800개 정도 핵탄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야,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저래버리면은 야, 혼란스럽겠는데? 또 핵 갖고 또 스트레스 받겠는데? 차라리 러시아 거 그냥 돌려주고 밀어주는 게 낫겠다. 우크라이나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 분쟁이라던가 전쟁에 또 휩쓸리면 또 그게 더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고슬라비 이런 막 내전에 참석해가지고 막 핵 쏘고 뭐 하고
더 크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92년도 5월달 크림반도를 두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합니다. 요것도 뭐 좀 음모론 싫어하니까 뭐 충돌이 일어났겠죠.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당연히 못 이기지. 미국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도와주면 핵미사일 포기할게. 대신 경제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영토를 확정을 해주고 군사적으로 이런 거 안보다 이런 것들 보장을 좀 해줘라. 미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94년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러시아,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 4개 국가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 대신 뭐를 선택했어요? 달러를 선택했죠. 미사일 핵 대신 달러를 선택한 겁니다. 이때 작성했던 게 협정도 아닌 양해각서예요. 양해각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막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해각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1800개 핵탄두를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었을까? 양해각서 쓰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푸싱을 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미국한테 지원을 해주세요. 유럽한테. 지진부진하니까. 이해되셨나요? 협정이었어. 만약에 양해각서가 아닌 그냥 돈을 빌려줄게요. 각서 쓰는 거랑 공증을 받고 이런 것들 쓰는 거랑 법적인 책임도 그렇고 다르죠. 만약에 협정이었다면 뭐 그래도 쳐들어갔겠지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2년 뒤에 2년 뒤가 아니죠. 2014년도 크림반도 딱 들어가기 전에 협정이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핵 대신 달러를 선택했는데 달러를 선택한 결과가 이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제일 이득인 국가가 두 개가 있어. 누구예요, 그게? 미국, 러시아. 이번에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제일 수혜 국가들 두 군데. 뭐 브라질도 수혜 국가고 식량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미국 제일 수혜국 중에 하나죠 또. 그리고 또 러시아도 수혜국이다. 앞으로 뭐 결과가 아직 안 났지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푸틴이랑 바이든이랑 서로 짜고 치고 뭐 전쟁을 했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블록 경제화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미국이 식량과 천연가스를 갖고 천연 자원을 갖고 누구를 지금 고립시키려고 그래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1등은 중국이야. 얘네를 지금 담가야 돼. 너무 많이 컸어. 달러, 우리 신용화폐 제도에서 달러를 갖고 너무 많이 컸어. 성장을 했어. 얘네를 담궈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담궈야 될까? 러시아가 15개 연방으로 나눠서 분리 독립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중국도 똑같이 뭐 건드려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크라이나 위기, 미국이 뿌린 씨앗인가? 이러면서 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국채 경과이자 23억 미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원하는가? 요거까지. 자, 중국 소수민족 1억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8.9%, 거의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가 소수민족입니다. 그럼 한족과 소수민족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중국 55개, 1억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한 거의 10% 가까이. 티베트족,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또 누구 있어요? 위구르족이 있죠.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바이든이 보이콧했죠. 우리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외교, 정치 이런 높은 분들은 안 보낼게요. 보이콧을 때렸습니다. 왜 보이콧 때렸어요? 인권 문제 때문에 때렸죠. 중국이 55개 소수민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통제하고, 제가 월미도에 갔는데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앉아가지고,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막 팜플렛 보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막 탄압하고 규제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소수민족 그분들 그 구성하는 단체인 걸로 보이는데, 그거 보실 겁니다. 심심치 않게. 그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게, 위구르족이랑 티베트족 차별하지 말고 인권 문제 계속해서 막 수용소를 지어놔가지고 거기서 감금하고 막 때리고 뭐하고, 진짜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고르바초프가 이제 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똑같이 분리독립, 그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블록경제에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달고 살 거다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오래 갈 거, 자산 배분 대규모 변화 없어.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오래 가져갈 거예요. 왜? 앞으로 블록 경제화에서는 무역 전쟁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어쩔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뭘로? 식량을 무기화로. 이해되셨나요?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3억만 평의 땅을 매집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예요. 식량으로 무기화를 하겠다. 압박하겠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압박 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하면서 인권 문제에 계속 걸고 넘어질 겁니다. 국제사회 계속해서 심화 야기시키고. 그러면 제2의 우크라이나 장면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보시게 될 것 같다. 요거. 미국이 지금 블록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겁니다. 제2의 고르바초프, 제2의 시진팽. 이해되셨나요? 분리독립으로 싹 다 이렇게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블록 경제라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속되면은 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경제보다는 경제 위에 정치가 올라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